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우리나라 최대의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한 곳인 비슬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2021년 4월 14일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개화 상황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은 진달래 시기에 너무너무 추천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진달래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진달래를 잘 둘러볼 수 있도록 탐방로가 꾸며져 있어서 진달래 시즌에는 꼭 한 번씩 가보셨으면 하는 코스이고요. 굳이 진달래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슬산 정상인 천왕봉과 그리고 정상부 능선이 아름다운 산이어서 언제 가도 좋은 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해발이 한 1000m 정도 되는데 시작고도는 한 400m에서 600m 정도 올리면 되지만은 약간의 업다운도 좀 있고, 그리고 급경사 구간이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달성에서는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주말 한정으로 600번 버스가 있습니다.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뭐 굳이 진달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슬산 정상의 천왕봉 정상석이고요. 뒷면의 모습이고요.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대구 시내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천왕봉 정상석 앞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슬산 밑에서 바라보는 비슬산의 멋진 바위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부쯤에서 바라보는 진달래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조화봉이고 여기가 대견봉인데, 네, 이만큼이 다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달성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삐쭉 튀어나온 산이 합천에 있는 가야산입니다. 네, 그리고 대견사지에 있는 마을불상이고요. 그리고 진달래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건 없고, 제가 갔을 때는 충분히 예쁘긴 예뻤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달래는 많았는데 이파리가 조금 안 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뒤로
월광봉과 그리고 비슬산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달래꽃이 확 펴있지 않은 게 제가 4월 14일날 다녀왔는데 이날 아침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좀 냉해를 입어서 이렇습니다. 네, 진달래 군락지를 찍어본 사진이고요. 진달래가 정말 많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달래 사이로 이렇게 탐방로와 그리고 데크가 조성돼 있어서 진달래 보러 가기에는 정말 좋은 산이에요. 네, 꼭 올해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음에라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왕봉을 가는 길에 만난 진달래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짙은 색을 보여줘갖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꽤 컸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군락지에 혼자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달래 군락지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엄청 추웠다고 했잖아요. 체감온도가 영하였고요. 아마 정상부는 영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달래에 상고대가 폈습니다. 전 진달래 상고대를 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진달래 상고대를 보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코스 설명 좀 해드리면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코스는 유가사에서 시작해서 대견사지 쪽으로 올라서 그리고 비슬산 정상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저는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비슬산 찍고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때 아침 7시부터 제가 등산을 시작했는데 여기 대견사지 근처에 셔틀버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한 8시, 9시 이 정도면 아마 셔틀버스가 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붐비기 전에 참꽃 군락지를 가고 싶어서 저는 이쪽으로 먼저 올랐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먼저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비슬산 정상까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좀 험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위험해서 저는 저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비슬산 정상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혹은 등산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참꽃 군락지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비슬산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면은 여기 대견사지까지 가서 참꽃 군락지까지 한 1km도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진달래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도 어플에서 유가사 주차장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달성에서 5번 버스가 있고 주말만 대구에서 600번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4월 14일이 딱 절정 기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진달래가 많이 졌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인데 많이 졌어요. 네. 뭐 자세한 현재 상황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달성TV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참꽃 군락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네, 이쪽 오른쪽 위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4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는 여기 진달래 군락지는 조금 진달래를 볼 수 있도록 잘 꾸며놨습니다. 만약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견봉 거쳤다가 대견사 거쳤다가 여기 조화봉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전망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월광봉 거쳐서 천왕봉으로 갔습니다. 이 안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진달래만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 난이도는 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도 한 10km로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최고 고도도 한 110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상승 고도가 이렇게 좀 업다운이 좀 있다 보니까 한 870으로 좀 쉬운 편은 아니고 등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고생할 만한 난이도이고요. 처음 시작하면은 삼거리까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급경사가 쭉 2km 정도 이어지고 능선에 오르면은 좀 할만해집니다. 능선부에서는 크게 힘든 구간은 없어요. 다만 비슬산에서 또 내려올 때 유가사까지 내려올 때 여기 삼거리까지가 한 1km는 굉장히 가파르고요. 1km 정도도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올라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뭐 다만 저처럼 아침 일찍 가셔서 사람들 붐비기 전에 참꽃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대견사 방향으로 먼저 오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유가사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주차 대수가 한 30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아침 7시에 도착을 했네요. 집에서 3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울 수 있었고요.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주차한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3곳이에요. 여기 방금 보여드린 한 30스팟,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좀 넓은데 여기는 한 100대 가까이 되려나? 그리고 여기 또 있는데 여기도 다 차갖고 여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주말에는 주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들러서 가시면 되고요. 천왕봉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꽃 군락지까지는 4km 지점이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돌탑과 그리고 시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달래꽃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김소월. 진달래꽃 시비를 지나면은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들고요. 등산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편이고 1km 정도는 한 20분 정도는 숲을 즐기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겹벚꽃이 폈더라고요. 전 겹벚꽃 좀 좋아하는데 겹벚꽃이 참 예뻤어요. 이날 체감이 영하 1도고 현재 기온이 3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거의 이거는 초속인데 시속으로 한 20km/h 안 될 정도로 좀 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완전 피크일 예정이었는데 이날 맹해를 입어갖고 애들이 다 졌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어서 꽃잎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많이 졌더라고요. 아유, 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2022년도 있고 다음에라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육아사에서 한 2-3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네, 이렇게 삼거리로 만나게 되고요. 저는 오늘 이쪽으로 참꽃 군락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2km가 조금 가파른 구간이에요. 네, 여기 현 위치에서 참꽃 군락지면은 요 정도까지 한 2km가 조금 가파른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훨씬 더 가파르고요. 네, 살짝 내려갔다 계곡을 건너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꽃과 그리고 비슬산 정상부가 보이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좀 조망터를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초반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내 경사가 꽤나 가팔라집니다. 여기가 그렇게 볼 것도 없고 좀 경사도 가파른 곳이어서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능선에 오르지만 능선에 올라서도 좀 가파른 경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쪽 방향은 등산로는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크게 힘들지 않은데요. 삼거리에서 한 1km 정도 오면은 이렇게 진달래가 좀 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달래가 아직 조금 덜 핀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좀 드문드문 보였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달성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진달래가 군데군데 좀 피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벌써 기분이 좋죠. 나 숨을 왜 저렇게 마시지? 네, 진달래가 여기가 좀 예뻤고요. 아유, 네, 잘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꽃이 딱 요렇게 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요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위에 가시면 더 심해. 여기는 좀 바람이 안 불었는데 정상보다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더 심했습니다. 네, 경사는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네, 경사는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이렇게 얼음이 얼 정도로 꽤 추운 날이었고요. 저도 조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좀 얇은 장갑을 가져가서 손이 좀 시려워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대견사지까지 1.2km 정도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 이렇게 달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합천 가야산 같더라고요. 달성이 보이고요. 이 전망대까지 오면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침에는 조금 뿌였는데 구름도 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뜨고 그러면서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날도 좀 맑아졌어요. 네, 슬슬 저 뒤로 조화봉 부근에 기상관측소가 보이고요. 진달래 군락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전망대가 하나 있어서 전망대에서 찍은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참 정상인 천왕봉 그리고 월광봉 방향 진달래 군락지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도 달성이 잘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능선 산행에서 크게 힘들 건 없고요. 만약 진달래 시기에 가시면 여기서부터는 파티입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굉장히 행복했고요.
제가 갔을 때는 딱 냉해를 맞던 시점이어갖고 꽃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달성TV 확인해 보니까 좀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꽃 모양은 그렇게 별로 안 이쁘지만은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이 분홍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꽃 사이로 탐방로를 조성을 해놔서 정말 기분 좋게 진달래를 구경할 수 있는 코스예요. 아, 어제 냉해가 진짜 안타깝네요. 저렇게 중간중간, 그러니까 진달래 군락지 사이사이에 전망대를 구성해놔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패킹이 가능한 구역인가 봐요. 그래서 전 아침 일찍 갔다 보니까 백패킹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 뭐 이렇게 제3 전망대, 제1 전망대, 제2 전망대, 제3 전망대가 있는데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견사를 들렸다가 네, 그리고 월광봉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견사 방향으로 가는 길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달래를 보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완만한 능선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찍어도 정말 멋진 풍경을 자랑을 합니다. 네, 정자가 나오면 정자 뒤로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대견봉이 있는데 대견봉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가 대견봉의 모습이고요.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올라오시면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전망대도 있는데 대견사지도 보이고요. 그 뒤에 기상관측소도 좀 보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비스한 천왕봉 그리고 달성 방향. 바람이 많이 불죠. 저 바람 때문에 진달래가 다 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견사지와 그리고 조화봉 방향 그리고 대견봉의 정상석입니다.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달성 방향을 한번 더 찍어봤고요. 다시 내려와서 저는 대견사지 방향으로 향했는데요. 아, 여기 길을 걷는데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꽃잎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진짜 손이 엄청 시려웠습니다. 지금 꽃잎이 흩날리는 게 보이시죠? 저희 바람이 엄청 불어서 그렇습니다. 뭐 뽀뽀바위라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뽀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찍은 걸 보면은 왜 안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꽃잎이 이렇게 펴져 있었으면 더 예뻤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분홍빛을 봤다는 게 굉장히 좀 행복했어요. 네, 올해 정말 진달래가 지 멋대로 폈거든요. 청계산은 이미 진달래 다 졌을걸요? 청계산보다 비슬산이 늦게 피는 게 말이 되나? 난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올해 진달래 산행이 4번째인데 영취산 진짜 빠르게 폈고요. 그리고 주작동룡 평소보다 일찍 갔는데 끝물 받고 비슬산 딱 제때 폈고 청계산 진달래 능선은 한 2-3주 일찍 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올해. 네, 보시다시피 이게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꽃잎이 좀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왔고요.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대견사로 빠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30m에서 네, 한번 가보세요. 뭐 바로 옆이거든요. 요만큼만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렇게 대견사 3층 석탑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가 마애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굴이 좀 조성이 돼 있어요. 뭐 딱히 또 굉장히 멋있다 그런 건 아닌데 30m밖에 안 되니까 네, 한번 가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조금 늦게 9시 이후에 가시면은 진달래철에 가시면은 여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 올라온 겁니다. 네, 이게 마애불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설산 정상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야죠. 이제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네요. 참 오늘 소개해드리고 이번 주말에 딱 갔다 오시면 딱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요 전망대를 통해서 갔고요. 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육아사 쪽에서 와서 대견봉 보고 그리고 대견사 살짝 들렸다가
그런 다음에 조화봉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화봉보단 진달래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월강봉 이렇게 천왕봉으로 갔습니다. 이 코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보실 분들은 그냥 여기만 그 안에를 이 안에서 보는 것도 또 맛이 다르거든요. 아 진짜 예쁘네요. 이때부터 하늘이 좀 거치고 좀 맑아져서 애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토라져 있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짝 멀리서 보면은 진달래 분홍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아유 좋네요. 풍경은 좋은데 바람 소리가 무슨 여기서부터 월강봉 갈림길까지는 그냥 뭐 파티입니다. 그냥 이렇게 경사도 뭐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그리고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냥 주변의 꽃을 보면서 네, 다니시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월강봉이고요. 네, 월강봉은 사실 안 올라갑니다. 돌아가더라고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인 비슷한 정상인 천왕봉입니다. 꽃 뒤로 보이는 봉우리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냥 사진 찍고 노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파티예요.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것도 없고 네, 여기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아, 저런 데서 잠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월강봉 방향으로 400m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저도 백패킹을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할 것 같아요.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 랜선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랜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랜선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리고 진달래가 다시 피면은 2022년 혹은 그 후에도 이건 계속 있을 거니까 네,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는 곳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좀 피기 전에 가서 진달래를 하나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마음 먹고 다녀왔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사진과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드리나? 아유 이건 여기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갖고 햇빛 받은 진달래의 모습이 또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나무의 모습도 아름다워서 찍어봤고요. 마치 토라진 듯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진달래의 모습이에요. 네, 천왕봉 2.4km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 살짝 오르막인데 햇볕이 들면서 진달래가 조금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전 진짜 추웠어요. 손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바람 소리 들리시죠? 사진과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네요. 좀 멀리서 보면은 그 분홍분홍한 게 조금 덜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제 진달래 군락지와 헤어져서 아쉬워서 계속 고개를 뒤로 돌아 사진을 찍습니다. 삼거리에 도착하면요 천왕봉 방향으로 2.3km 정도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천왕봉까지는 1시간 정도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렇게 가파른 경사는 아니고요.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뒤편으로 지나온 진달래 군락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저기를 지나왔다니 꿈 같죠? 네, 계속 천왕봉 방향으로 가고요. 천왕봉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양옆에 진달래가 좀 나 있는데 진달래 군락지를 이미 보고 온 상황이어서 거기보단 조금 덜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천왕봉까지 가는 길은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곳도 그렇게 험한 곳도 없어서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것은 없고요. 여기도 유가사 갈림길이 있는데 보통은 이 길은 잘 안 다니세요. 네, 여기 송림이 하나 있었는데 소나무는 진짜 울창하고 꽤 볼만했었고요. 가는 길에 만난 진달래 나무 한 그루인데요. 얘는 군락지가 아니라 혼자 우연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진달래가 진짜 컸습니다. 지금 이게 크기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그루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유난히 핑크핑크했어요. 네, 비슷한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좀 숲을 빠져나오면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돌탑 같은 것도 보이고 다른 방향의 하늘이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온 군락지의 모습이고 여기를 지나온 거죠. 하늘이 열리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다른 방향도 좀 열리는데 좀 보여드리면은 살짝 연무가 좀 끼어있던 날씨였습니다. 하늘이 살짝 좀 열리고 있었고요. 좀 구름은 좀 있었지만은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아까 재보니까 비슬산에서 가야산까지 40km더라고요. 네, 정자가 나오고요. 정자 뒤로 비슬산 정상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산고대가 펴 있습니다. 네,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4일 날 산고대? 이게 뭐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산고대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4월 달에 그것도 진달래 산고대 들어는 보셨나요? 진달래 산고대 핀 꼴은 정말 보기 힘드네요. 저는 뭐 신기한 경험을 했지만 이 추위 덕분에 진달래가 일찍 져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정자를 지나면 곧 비슬산 천왕봉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비슬산 정상인 천왕봉이고요. 천왕봉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여기가 달성 방향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비슬산 천왕봉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이쪽 방향은 진달래 군락지 방향이죠. 우리가 지나온 곳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산 그림회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대구 시내의 모습이 조망이 됩니다. 이 코스에서는 대구를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천왕봉밖에 없더라고요. 네, 비슬산 정상석 뒷면의 사진이고요. 여기가 육아사여서 육아사와 그리고 달성 방향입니다. 네, 대구 방향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여기서 또 풍경을 보시고 인증하시고 뭐 쉬시고 하산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육아사까지 3km인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가는데 또 이렇게 산고대가 펴갖고 네, 한 300~400m는 조금 완만하다가 갑자기 조금씩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등로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딱히 비가 오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등로가 좀 젖어 있었고 500m 정도 내려오시면 여기서부터 급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보이는 암릉이 아까 올라갈 때 보았던 그 비슷한 정상 방향의 암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암릉이 진짜 밑에서 보는데 꽤 위험이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좀 등로도 좀 젖어 있는 데다가 꽤 가파르고요. 그리고 돌이 좀 잘게 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산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평소라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등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려가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경사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단이 요만해요. 높이는 이만하고 안전시설물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등산로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조금 더 위험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땐 여기가 젖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꽤 가파르고 꽤 험해 보이죠. 네, 보시고 판단하셔서 등산 코스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km 정도를 좀 꽤 가파르게 내려와야 되고요. 1km 정도 내려오시면은 좀 비교적 완만해집니다. 육아사 상가리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급경사 구간으로 하면은 천왕봉으로 바로 가고 아니면 여기 비슷한 정상 이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중간에 만났던 코스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네,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로 많이 가죠.
여기서부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산행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왕봉에서 한 1시간 정도 내려오시면은 아까 올라갈 때 갈라졌던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유가사 방향으로 1km 나왔는데 1km는 완만한 지형을 살포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 좀만 더 내려오시면 유가사를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비슬산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슬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진달래 군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 수 있는 코스여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다만 올해는 좀 절정은 지난 것 같고 특히나 4월 14일에 냉해로 인해서 많이 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이라도 언젠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